안녕하세요. 주식의 스트리트 파이터 대장입니다. 5월 벌써 3주째 지나고 이제 넷째 주 접어듭니다. 그죠?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차트를 보고 자, 이번 주장 또 다음 주 또 6월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나라 지수가 2500을 깨지고 좀 보수적으로 하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대부분이 지수를 어느 정도 방향을 예측한 것 같는데 저번 주는 제가 틀렸습니다. 지수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지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값이 갑자기 급등한다든지 아니면은 지역 은행 사태가 발생한다든지 대만하고 또 중국하고 긴장감이 또 심해진다든지 이렇게 갑자기 돌발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수 예측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장도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틀리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 지수가 이제 반대로 올라간 것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한테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를 볼 때 우리가 차트를 보잖아요. 그 차트를 보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특히 61선 또 121선, 또 5일선, 11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전체적인 차트라는 것은 일단 매수자, 매도자, 그때 시장 참여자들이 좋게 보면은 차트가 좋게 만들어지는 거고, 또 지수가 나쁘게 본다면은 또 지수가 나쁘게 만들어지는 거고, 어떤 특정한 종목이 좋아 보이면은 차트도 좋게 위로 열리고, 또 안 좋아지면 밑으로 이렇게 열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어렵게 볼 필요가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현재 S&P 500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S&P 500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세요. 그냥 저는 이제 21선 정도를 중요시한다. 이제 한 달 정도의 시장 참여자들이 21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좀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럼 현재 보면은 S&P 50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공간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발아래 있고, 그럼 여기에 종목을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좀 좋게 본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우존스 같은 거 보면은, 다우존스는 보면은 이렇게 이제 21선 밑에 있지만은 뭔가 깝깝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위아래 당분간 확 튀지도 않고 팍 빠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깝깝하게 본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제가 몇 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다수 참여자들이 위로 이렇게 공간이 열려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나스닥을 보는 종목들이 나스닥이 또 이렇게 좋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상승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자리 같으면은 제가 여기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매매하다든지 이렇게 가박하게 느끼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공간이 열리면서 이렇게 갈 때는 또 좋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차트를 보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또 니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차트 요즘 최고 세계에서 제일 상승폭이 큽니다. 그럼 이런 데 역시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좋게 보는 거죠. 여기 같으면 굉장히 좋은 자리. 그래서 예를 쑥 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코스닥 지수가 보면은 이렇게 휙 오를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대만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은 이렇게 위로 뜨는 경우고, 자, 독일도 위로 간 경우고, 자, 상해 보면은 뭔가 위에 깝깝하게 누르고 있잖아요. 선도 누르고 있고, 매물대도 누르고 있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깝깝하게 위로 잘 안 갑니다. 약간 악재만 생기면 쭉 빠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잘 안 가는 차트죠. 그럼 심천도 현재는 급락이 나오고 약간 이렇게 매물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올라갈 수 있는 차트. 자, 상해 같은 경우는 뭔가 깝깝한 느낌, 위아래도 좀 깝깝하다. 자, 홍콩 한번 보세요. 21선 위에 있고 매물대도 있고 밑으로도 열림, 이런 경우는 위보다는 깝깝한 차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약간 위로 열리고, 항생은 깝깝한 차트. 딱 보니까 21선 머리 위에 있고 아차 하락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차트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현재 나스닥 차트가 이렇게 위로 방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미국은 괜찮다 그렇게 보여지고, 현재 문제된 것이 미국의 지역은행. 자, 지역은행 문제는 어떤 헤지펀드에서 공격적으로 지분을 많이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헤지펀드에서 지역은행을 매수할 때는 좋게 보는 것도 좋게 본 겁니다. 그래서 미국 지역은행 주식들이 좀 이렇게 상승하고 안정감을 이렇게 찾은 것 같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 부분은 현재 한 번 더 한다는 이야기 있고 또 안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같은 경우는 보통 금리 인상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인상하든 안 하든 앞으로 하면은 0.25 정도 하겠죠.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시장에서 서서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막상 그때 인상하든지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에서 급등량 심하지 않고 서서히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별 그렇게 문제가 없다. 그럼 현재 하나 남은 것이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인데, 부채 한도 협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협의해서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년, 70년, 90년 이렇게 매년 협상을 한다 합니다. 그러나 기록을 보니까 한 번 정도가 협상이 안 돼가지고 쏟다운, 돈을 못 쓰고 연방 공무원들 월급을 못 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부분 관례적으로 날짜가 다가오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협상을 성공시키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그 연동해서 0.9 이렇게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경기가 안 좋더라도 미국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의 미국하고 거의 동일하게 0.9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종합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우리나라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약간 보수적으로 이야기하자. 왜냐면 차트가 위로 깝깝하게 딱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나스닥이 급등하면서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반도체주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단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 위로 공간이 열리고 시장 다수 참여자들이 장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나스닥 차트가 저렇게 좋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2,500이 이제 지지가 됐기 때문에 진짜 이제 2,500이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리다가 2차 전지가 이렇게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 상승했는데 현재 2차 전지 시총 큰 종목들이 코스닥이 많이 있어서 그놈들이 좀 조정이 온다면 상승보다는 행보, 약조정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좋아 보인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제가 매주 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저 앞에서 제가 좀 조정이 온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 2차 전지는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섹터로 급등 또 실제가 무관하게 너무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항상 조정이 옵니다. 그래서 그 조정 오는 폭 또 언제 정도 저점인지를 8.15에 일요일날 오늘 나왔던 영상에 보면은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고 급등했던 종목들이 조정이 어디까지 오는지를 공부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물린 사람이든 아니면 또 재매수 하고 싶은 사람이든 또 신규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참여해서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입장 구독자분들은 2차 전지를 저는 대처를 잘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종합지수가 2,500이 이제 지지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현재 삼성전자를 앞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 삼성전자를 제가 6개월 이렇게 한번 찍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1억 2천, 1억 한 3천 샀잖아요. 즉 6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산 겁니다. 이렇게 보면 6개월 전부터 삼성전자는 이렇게 이때부터 매수세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특성이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주가를 관리한다고 봐야죠. 지락펴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가 62,000원, 즉 이때만 하더라도 62,000원 요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약 한 10%? 약 10% 정도 이렇게 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서 주가를 이렇게 관리할 때는 적어도 10%가 아니고 자기들 목표 수익은 더 큽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0%? 한 20%, 30% 정도로 생각하지 않겠나.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하반기 때 또 내년에 종합지수는 좋게 보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샀을 때 또 외국인 최근에 보면은 기관들이 다시 이렇게 매수에 참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너무 사가지고 올리면은 기관들이 수익률이 이제 안 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특히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 전체 시가총액 순위에서 시가총액에서 비율이 저번에는 한 10%까지 떨어졌는데 현재는 20%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빨간불 내는지 또 하락으로 가는지 또 이럴 때 따라서 우리나라 종합지수 다른 종목에 영향을 너무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재가를 낮에 보통 매매할 때도 항상 삼성전자를 보고 삼성전자 방향에 따라서 매매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현재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렇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종합지수는 2500이 지지됐다. 특별히 악재가 없는 경우는 이제 2,500이 거의 지지됐다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밀린다든지 뭐 이렇게 밀리는 경우는 당분간 없지 않겠나.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은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2,500이 지지된다 하면은 또 다음 주 또 6월달 매매 전략은 저 생각은 좀 그동안에 실적이 좋아가지고 오버슈팅 나오는 종목 이렇게 2차전 이렇게 빼야 됩니다. 그동안에 엔터지도 빼야 되겠죠. 당연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 업종에서 좀 강남 자리가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중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 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서 저는 매매해야 된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보고 제가 종목을 몇 개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제가 지난 차트만 갖고 이거 갔니 안 갔니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강남기법 또 뭐 신고가 기법 설명할 때 지난 차트도 있지만은 그 당시 최고 가능성이 많은 종목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입장 유튜브가 이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현재 종목을 특히 언급할 때는 제가 종목을 신중히 뽑아서 언급하는 경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뽑아놓고 결과적으로 뭐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은 제가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뽑을 때는 최소한 저도 분석해보고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한다면은 이런 종목을 뽑아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요 중에서 제가 또 매매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언급한 기법만 설명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요 종목을 현재 시점에서 대입장을 왜 뽑고 왜 좋게 보는지를 개인적으로 공부하라는 용도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사라는 것이 아니고 주의 있게 잘 관찰해보자. 그래서 최근에 강남 기법에 대해서 제가 종목을 언급했던 종목이 있었는지 어떤 구독자가 이렇게 그 당시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엔캠, SL, 컴투스,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제가 언급했습니다. 종목은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 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강남 기법에 이렇게 종목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뭐 시젠 같은 경우는 약간 약 손실이 나왔는 모양이고 이렇게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 맞았더라. 이렇게 설명된 거를 제가 댓글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지난 차트로 하면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종목을 확실하게 제가 자신감 있어서 이렇게 종목을 언급했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종목을 제가 언급할 때는 그냥 이 종목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관찰해 보면서 또 공부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 종목이 다 하락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갔을 때 왜 그 당시 이 종목이 이렇게 뽑아놨는지 아니면은 또 역별되고 손절해야 될 종목이 나오면은 왜 손절 나오는지를 이렇게 공부하는 용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종목을 제가 삼성 SDS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0258 화면에서 여기를 한 달을 찍어보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석 달, 자, 석 달을 3개월을 이렇게 하긴 찍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석 달을 찍어보면은 기간은 팔고 외국은 샀고 그 다음에 최근 한 달을 찍어봅니다. 한 달을 찍어보면은 기간은 그대로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은 이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을 때는 좀 뭔가 하반기 때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따라가지 말고 현재 강남 자리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눌러줄 때 매수해도 된다. 그리고 종목을 매수할 때는 항상 우리 개인들은 손절 안 할 종목 최소한 샀을 때 본전 아니면 약수익 이런 자리를 해야 됩니다. 개인들은 너무 손절을 밥 먹듯이 하고 손절해도 당연하듯이 습관적으로 손절
이렇게 물리는 종목을 이렇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샀을 때 본전 아니면 수익이 나야 되지 그냥 습관적으로 손절 나오면은 또 손절하고 또 손실 나도 그냥 무드듬하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 대입장 매매법은 어쨌든 경우에 손절 안 할 자리 그 다음에 기대 수익 큰 자리 이제 그런 종목을 이렇게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기법 자체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거 한번 봅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찍어볼 때 한 달,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 이렇게 찍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6개월 찍어보면 별로 수급이 별로 없죠. 그러나 이렇게 3개월 찍어보면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달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한 달 이렇게 찍었을 때 30만 기간 외국인 60만 자 이렇게 놓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완벽한 강남자리는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평균 지금 기간 외국인들은 7만 8천 원, 기간은 7만 8천 원 매수 단가입니다. 그럼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샀을 때 여기서 요 8만 5천 원, 9만 원 보고 절대 매수하지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이 회사를 좀 길게 보고 좋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만 원 향해서 이렇게 실적이 따라준다면 갈 가능성이 많고 최근에 이 바닥에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또 단기간에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종목을 살랑 누를 때 들어가고 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매매하는 겁니다. 항상 종목을 매매할 때는 단기로 한 달 아니면 일주일 이렇게 보고 한 매매 6개월 보고 한 매매 1년 보고 한 매매 이렇게 다 다르게 매매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최소한 6개월 이렇게 보고 매수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건설회사들이 이렇게 현대건설 한번 볼까요? 현대건설 같은 이런 것도 한번 봅니다. 이런 것도 반드시 한 달,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 이렇게 찍어봅니다. 그럼 6개월 찍어보고 그럼 3개월 이렇게 찍어봤을 때 기관에서 270만 주 샀잖아요. 그리고 합하면은 외국인 합하면은 약 300만 주. 그럼 개인들이 지금 300만 주 틀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보할 때 개인들이 다 틀린다면은 이제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밀렸을 때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는 강남은 완벽한 강남 자리는 아니지만 그냥 길게 본다면은 현대건설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삼성물산도 이제 이런 경우도 살랑 눌러줄 때 매수. 이제 기간이 지금 외국인이 지금 많이 샀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도 최근에 수급은 최근에 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자, 이렇게 보고 이런 종목도 3개월 또 6개월 또 찍어보고 혹시 이때 만약에 기간 외국인이 많이 물리 있다면 이 종목은 그게 아닙니다. 물리 있다면 자연스럽게 위로 쑥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런 종목도 괜찮게 보이고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도 최근에 한 달 동안 이렇게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했던 강남자리 또 이평선들이 이렇게 밀집되고 이 종목도 이렇게 하반기 때 위로 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대웅제약은 몇 번 언급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도 한번 봅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는 3개월 이렇게 또 1개월 이렇게 찍어보는 겁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좋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살랑 눌러줄 때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자, KT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 때 해장 선임이 된다면은 이렇게 35,000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현재 농심이라든 오리온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는데 이 종목만큼은 지금 현재 제자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간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평선들이 이렇게 밀집되고 이 종목이 위로 간다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고 손절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주도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는 괜찮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중에서 은행주도 신한, 하나, KB금융, 이렇게 BNK 금융지주 이렇게 이 종목도 괜찮지 않나. 이런 종목은 꼼꼼하게 거래량 그 다음에 평선, 그 다음에 수급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셀트오런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오런 같은 경우는 저번에 회장님 선임하고 결과가 노출되니까 하락. 현재는 이제 이렇게 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강남이라든지 신고가 종목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보면은 3개월 이렇게 찍어 보면은 현재 기간이 200만 주.
그 대신 이제 외국인은 좀 팔았다, 그죠? 근데 6개월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6개월. 자, 6개월 찍었을 때는 현재 그렇게 매수 매도가 비슷한데, 최근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이렇게 기간이 많이 샀잖아요. 또 문제는 뭐냐? 외국인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최근에 외국인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현재 완벽한 강남은 아니지만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밀렸을 때 매수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간이 현재 매수 단가가 기간에 보면은 16만 1천 원. 약간 여기다, 그죠? 그럼 기간이 이렇게 많이 샀을 때는 이 회사를 좋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약간 눌러줄 때 샀어. 이 종목은 좀 길게 아니면 1년 아니면 6개월 아니면 그동안에 수익이 크게 된다면 또 매도해도 되고, 약간 밀렸을 때 매수해도 괜찮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주, 이렇게 반도체 부품주들이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이렇게 여러 종목이 상승 나왔을 때는 이 종목이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종목들이 하루 조금 상승하고 조금 상승하고 이러면은 다시 급락이 없고 그대로 이렇게 추세가 상승으로 갈 건데,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또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장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반도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대처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하고 혹시 다시 또 재매수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20% 15% 밀리면은 약간 쉬어가는 게 맞습니다. 약간 며칠 기다렸다가 공간이 놓을 때 다시 재매수 들어가는 게 맞지, 아니면 다시 또 올랐다가 원이 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그래서 저를 걔네를 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미래반도체 같은 거 한번 보면은 저번에 반도체 테마가 이 종목은 신규 등록주입니다. 신규 등록해가지고 반도체 테마가 강하게 불 때 이렇게 오르기 전 가격에 원이 차잖아요. 그 이유는 특별히 기관이나 요기 사서 그런 게 움직인 게 아니고 개인들이 사서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이렇게 만약에 보유자라면은 상을 갔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상을 찍고 다음날 전일 종가를 이렇게 30% 전일 종가를 깨고 내려온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여기서 거래량이 죽을 때 매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고점 매도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신규 등록주고 실적이 뒷받침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재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다시 약간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 근데 한미 반도체는 그 중에서 실적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어제 이렇게 많이 샀지만 그 전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의외로 이 부분에서 주봉은 이렇습니다. 주봉, 자, 월봉, 연봉. 자,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반도체를 미리 앞으로 좋다 생각하면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예산은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이런 종목 사실은 생각보다 잘 안 빠집니다. 매물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전일 종가 한 5% 마이너스 2, 3% 이렇게 안 깨면은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 자, 그렇게 보여주고, 왜냐하면 예산 신고가 나오고 외국인 기관이 많이 샀잖아요. 그리고 예산 신고가 나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종목은 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좀 보유자들은 좀 약간의 좀 기다리는 좀 추세를 보고 최대한 수익률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이 종목은. 그 다음에 하나머티리얼 같은 게 보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은 이 종목 역시 실적이 약간 좋아진다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주봉은 이렇고, 자, 주봉에서 이렇게 매물대가 걸리는 거죠. 한미 반도체는 매물대가 없고 역사적인 신고가, 하나머티리얼은 매물대가 이렇게 걸리는 종목, 다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못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 다시 또 매물대가 걸리잖아요.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전일 종가를 깨고 내려간다면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저번에 같이 많은 조정은 이렇게 조정은 안 옵니다. 그래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음봉이 한 두 개, 세 개 거래라는 주는 음봉이 한 두 개, 세 개 놓으면은 밑돌 하락이라 보여집니다. 그럼 조정은 한 요렇게 올 수, 44,000원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기는 어렵다. 이 종목은 한미 반도체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동진 세미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주봉, 일봉. 최근에 기관이 좀 샀다, 그죠? 기관이 어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단기간에 이렇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종목은 여기에 매물대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 매물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잘 보고 만약에 여기서 연속으로 가지 않고 음봉이 2개, 3개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한번 공부해 봅니다. 이렇게 음봉이 놓으면은 이렇게 하락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은 대체하는 게 맞습니다. 밀리면은 한 33,000원 이렇게 올 가능성이 있다. 자, 대득증다 같은 거 한번 보면은 최근에 개인이 매수 많이 했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이렇게 여기를 넘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를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요 부분에서 한번 매도해주고 다시 재매수를 한번 노리는 게 괜찮습니다. 자, 파크 신스테 같은 경우는 연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그럼 역사적인 신고가 거의 나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역시 너무 단기간에 여기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들은 여기서 조정 오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거래량이 주는 음봉이 몇 개 놓는다. 즉 여기서 고점에서 거래량 주는 음봉이 놓으면서 이렇게 밀리잖아요. 다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자, 그렇게 이 종목 대처하면 될 것 같고. 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봉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강한 저항이 있다. 실적은 약간 턴되는 종목인데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 그렇게 수급 많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서 여기를 못 넘어갈 가능성이 없다. 어렵다.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잘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자들은 거래량을 보고 매도 대응을 해주는 게 맞다. 이 앞에서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죽으면서 밀리듯이 그렇게 놓을 가능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밀리면은 많이 밀리면 매수 여기서 한번 매도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BSE, BSK 종목, 자, B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 월봉, 자, 주봉에서는 이렇게 매물대 걸리고 일봉에서는 공간이 열리다, 그죠? 자, 이런 종목 역시 약간 신고가 형태지만은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음봉이 넘어서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거래량을 보면서 다시 매도하고 재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 테크닉스, 자, 이 종목은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조금 샀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85,000원 84,000원 이렇게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보유자들은 매도, 여기에 물리던 사람도 한번 매도, 다시 재매수. 자,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이 종목을 이렇게 간종을 등록해 놓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서 같이 움직입니다. 항상 이렇게 섹터는. 그러면은 현재 대장이 미래반도체, 한미반도체 이 두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고 그다음 또 삼성전자도 영향을 주겠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약간 밀리면은 전체 분위기도 이 종목도 같이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반도체, 한미반도체를 보고 한 번 정도 매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재매수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회사가 실적이 진짜 턴되고 좋아진다면은 좀 길게 잔파도로 걸으면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그렇게 한 번 정도 대응을 해주는 게 맞다. 아니면은 내가 이 종목을 장기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3분의 1 아니 뭐 반 정도는 한 매도해주고 다시 또 밑에서 매수. 자, 그렇게 한번 정도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종목 언급드렸고 시황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자, 다음 주도 화이팅 해서 수익률 크게 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